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경남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 당시 도지사의 직권남용에 의해 이뤄졌다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위는 검찰에 고발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한국GM이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56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노동계는 정규직 직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동 출신 독립운동가 김승탁 선생이 건국 포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독립운동 사실을 숨겨왔던 딸은 70여 년 만에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멸종됐던 따오기를 야생으로 방사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잘 적응하고 있지만 추운 겨울을 견디는 것이 관건입니다. 진주의료원이 홍준표 전 도지사와 지사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공모한 공무원의 직권남용 때문에 불법 폐업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9개월 동안 진행했던 조사의 최종 보고 내용에 담겨 있는데요.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 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가결한 것은 2013년 6월 11일. 하지만 1월 24일 도지사의 지시사항 관리 카드를 보면 의료원장이 사직하고 후임 임명을 추진하며 2월 26일에 폐업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홍 지사가 폐업의 정책 방향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도의회 통과 훨씬 이전에 직접 지시를 한 증거라는 게 진상조사위의 주장입니다. 또 박권범 의료원장 직무대행이 발령받은 것은 3월 4일인데 그 열흘 전인 2월 16일에 박 대행 명의의 폐업과 휴업 신고서가 어디론가 송수신된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도청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진주의료원 TF팀과 관련된 문서를 요구한 결과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한홍 전 부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한 답변을 보면 문서를 생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등록 관리하지 않고 폐기했다는 게 조사위의 주장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단 폐기 불법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이 밖에 진주의료원 180차 이사회 폐업 의결서는 조작된 문서라는 점,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환자의 퇴원과 전원에 올인한 점,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을 밝히며 9개월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보완,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던 공문서를 의회에서 좀 집단적으로 좀 요구를 하면 진상조사위는 불법 폐업에 대한 메시지와 관계자들에 대한 사과와 위로를 김경수 도지사가 직접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과거 부평공장과 군산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한 바 있는 한국GM이 이번엔 창원공장 비정규직 56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경영 악화의 책임을 힘없는 비정규직들에게 전가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GM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560여 명이 받은 해고 예고 통지서입니다. 올해 말로 근로계약을 끝낸다는 내용입니다. 한국GM은 신차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의 하루 2교대 근무를 1교대로 바꾸고 비정규직이 맡은 공정을 정규직에게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협력업체 7곳에 계약 종료를 알렸고 협력업체들은 소속 비정규직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겁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에도 한국GM은 창원공장의 물량 감소로 근무체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GM 비정규직 지회는 길게는 20년 넘게 창원공장에서 일해왔는데 하루아침에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다시 거리로 내쫓고자 하는 이번 GM의 결정은 부도덕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지난 GM을 살리기 위한 한국 국민들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지난 2015년에도 한국GM은 생산 물량 감소를 이유로
군산공장을 1교대로 전환하면서 비정규직 1,100여 명을 해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GM은 지난해 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사업장 유지를 약속하며 정부로부터 8,10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창원공장에 신차종을 배치를 해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좀 제대로 지켜야 되고. 창원시의회는 한국GM에 대해 비정규직 해고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은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며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 낮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7도, 진주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2도, 진주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일부 경남 지역에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경남 남해안에, 내일은 경남 동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입니다. 공기질은 청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기온 평년 기온과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4도, 양산 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3도, 김해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4도, 산청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1도, 합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와 남해동부 앞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돼 있습니다. 당분간 예년과 비슷한 기온 날씨를 보이며 아침 기온은 점점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독립운동가 찾기 작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아버지를 3살 나이에 열고 힘겹게 살아오던 딸은 70여 년 만에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하동 출신 독립운동가 김승탁 선생이 순국 선열의 날을 맞아 정부로부터 건국 포장을 받았습니다. 김승탁 선생은 하동에서 항일운동을 주도하다 2번 옥고를 치르고 만주로 망명한 뒤 조선인 학교를 세우고 교사로 활동하다 43살의 나이에 일본군의 총에 맞아 순국했습니다. 3살의 아버지를 여인 김부자 할머니는 선친의 독립운동 사실을 숨기며 힘겹게 살아오다 79살 노인이 되고 나서야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참 고생하다가 이제 이걸 한 분께는 진의 영 기쁘지. 그리 고통받다가 아버지가 세상 베린 걸 죽어서라도. 김승탁 선생은 경남 지역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제야 사학자의 노력으로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하동구는 지난해 3월부터 읍면사무소 문서고를 개방해 미발굴, 미포상 독립운동가를 찾고 있습니다. 경남 독립운동연구소의 조사에서 김승탁 선생은 하동 대한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김웅탁 선생의 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또 사회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고 또 발굴 작업을. 독립운동가 후손들 가운데 상당수는 어려운 가정 환경과 무거운 시대적 분위기 때문에 선친들의 항일 독립운동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정부 차원의 기념 선양 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 주변에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찾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6개월 전인 지난 5월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지 40년 만에 따오기가 야생으로 방사됐는데요. 지금까진 다행히 잘 적응하고 있지만 추운 겨울을 견디는 것이 따오기 생존의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따오기 한 마리가 땅속 숨어있는 지렁이를 잡아먹습니다. 땅이 얼지 않게 열선을 깐 먹이터엔 매주 10kg의 지렁이가 제공되고 있어 따오기에겐 더없이 훌륭한 먹이터입니다. 미꾸라지가 있는 둔벙은 한겨울에도 물이 흘러 얼지 않도록 수중 모터를 설치했습니다. 모두 따오기의 겨울나기를 위한 특별 조치입니다. 6개월 전 방사한 따오기 40마리 가운데 현재 생존해 있는 건 34마리.
인근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생존율이 높은 편이지만 앞으로 겨울이 생존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따오기는 원래 겨울 철새지만 야생성을 잃은 지 오래라 혹독한 추위에 잘 적응할지 걱정인데다 특히 겨울엔 먹이 활동이 어려워지는 만큼 제대로 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멀리 대구나 경북 등지로 날아간 따오기들의 겨울철 생존은 더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생존율을 봐왔을 때 자연에 잘 적응하고 있는 단계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모니터링 결과를 저희가 근거로 해서 따오기 서식지를 좀 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경남 창녕군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따오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따오기 먹이터를 확대하는 등 생존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이어서 TV클리닉 건강이 보인다 순서입니다. 목에 통증이 오거나 손이 저리는 현상이 나타나면 흔히 목 디스크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증상은 비슷하지만 다른 질환인 후종 인대골화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악화되면 이 하지부 통증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이 보인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뼈와 신경 사이에 종이장보다 얇은 인대 조직이 있습니다. 이 인대의 이름이 후종인대이고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면서 뼈로 변하는 것이 바로 후종인대 골화증입니다. 문제는 인대가 두꺼워질수록 신경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는 염색체상의 여러 유전자 변이를 유력한 발병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서양인에게는 거의 없고 동양인에게서 유병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유병률은 약 5.7%라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이라고 잡으면 약 280만 명 정도의 후종인대 골화증 환자가 있는 셈이죠. 이러한 유전적 요인에 여러 가지 환경적, 퇴행적 인자들이 겹치면서 증상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예 증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 미리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진행되면 목 뒤통증, 어깨 승모근 통증, 견갑골 근육 주위통 등의 일반 증상이 나타납니다. 즉 초기에는 다른 척추병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고 병의 말기로 진행하면서 신경이 압박되면서 손가락 마비, 오행장애, 감각장애 등의 심각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병과 동일한 전조 증상이 있긴 하지만 다른 목 디스크 병과 같은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심되는 경우는 반드시 MRI 및 CT 검사 모두를 해서 확진할 수 있습니다. 신경 압박이 경미한 경우는 통증 및 저림을 없애는 약물 치료 및 물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의 진행을 막지는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경 압박이 심해지므로 결국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결국 유전적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환경적 요인, 즉 힘든 노동일, 좋지 않은 자세, 당뇨, 비만 등이 겹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일을 할 때는 자주 쉬시고 나쁜 자세를 고치고 당뇨 및 비만 예방 혹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나쁜 자세는 바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자 생활을 해야 하고 바닥에 눕지 말고 침대 생활을 해야 합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은 수술을 하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미리 겁부터 먹지 마시고 목과 어깨 주변에 통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련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척추 건강해 보이실 겁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산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에어 부산과의 MOU 체결식이 오늘 오전 11시 산청군청에서 열립니다.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준공식은 오늘 오후 2시부터 통영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립니다. 2019년 김해 자활가족 한마음대회는 오늘 오후 3시 김해시 휴엔락에서 펼쳐집니다. 남해 빛의 거리 조성사업 점등식이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남해군 남해읍에서 진행됩니다.
김해신공항 민관정협의회 등 3개 시민단체는 어제 김해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안에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나선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검증단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성격을 크게 띨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미 보잉사와 A10 항공기의 날개 구조물을 3,300억 원에 2027년까지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탱크킬러로 불리는 A10은 미 공군의 근접 항공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로 이번 납품분은 새롭게 개량한 외날개 부문 1,470억 원 규모와 중앙 날개 부문 1,881억 원 규모를 포함했습니다. 사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사천 남해 하동 지역구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의 등록 안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 관계자를 대상으로 예비 후보자 등록 구비 서류와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 선거법상 제한 금지 사항 등을 안내했습니다. 사천 남해 하동 선거구에는 민주당의 차상돈, 황인성, 한국당의 김재철, 여상규, 정승재, 최상화, 하영재, 정의당의 권창훈 씨가 출마를 예정하거나 고심하고 있습니다.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이틀째였던 어제 안인득의 정신감정을 했던 공주치료감호소 의료부장 등이 추가 증인으로 나와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범행 당시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를 집중 신문했습니다.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인 오늘은 피고인 신문과 최후 진술, 배심원 평의 등을 거쳐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창녕 대북늪의 침수 방지를 위한 제방공사와 관련해서 창녕군과 환경단체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중재안 수용과 관련해 또다시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경남환경연합이 추천한 전문가들은 제방공사로 습지가 감소하는 만큼 대체 습지를 조성하고 불가능할 경우 환경단체가 제시한 곳에 제방을 축소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창녕군은 지역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중재안이라며 수용을 거부했고 환경단체는 중재 합의서를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암 치료용 X밴드급 선형 가속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선형 가속기는 높은 에너지의 전자빔을 금속막에 충돌시켜 만든 X선을 암세포에 쬐어 괴사시키는 장비인데 기존 제품보다 구동 주파수가 3배 높으면서 작고 가벼워 방사선 암 치료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연구원은 MRI나 CT 등 고정밀 영상유도 장치나 정밀 로봇 시스템과의 융합이 쉬워서 암 치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제29회 민주언론상 활동부문 특별상에 MBC 경남 정은희, 김현지 PD가 제작한 79년 마산이 선정됐습니다. 언론노조는 79년 마산이 30명이나 되는 증언 체록에 근거해 그동안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부마 민주항쟁을 바르게 평가하고 현재적 의미를 되살렸다며 역사의 발굴과 기록이라는 사관으로서의 언론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시가스 소외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액화 석유가스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 가운데 100세대 이하 마을을 대상으로 LPG 소형 저장 탱크와 공급 배관을 통해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는 올해 국비 4개 사업과 도비 5개 사업으로 모두 9개 마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업으로 올해까지 33개 마을 1,486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고성읍장 주민추천 대표인단 200명을 모집한 결과 국민 1,950명이 접수해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경남 최초로 도입된 고성읍장 주민추천제의 대표인단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정됐습니다. 신임 고성읍장은 후보 정견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친 뒤 다음 달 12일 대표인단의 휴대폰 온라인 투표로 선출됩니다. 경남도의회 추경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교육청 소관에 올해 2차 추경안에 대한 도의회 예결특위가 열렸지만 15명의 위원 가운데 한국당 의원 6명이 불참해 반쪽 심의가 열렸습니다. 이는 도청과 교육청의 내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한 자리라도 달라는 한국당과 두 자리 모두 양보할 수 없다는 민주당이 기싸움을 벌이면서 지난 25일 도청 소관의 추경안 심사도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는 등 파행을 빚었습니다. 한편 정의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도의회의 파행은 전형적인 양당 기득권 정당들의 자리 싸움이라며 이후 당초 예산 심의에서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당 간의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진주시와 중앙관세분석소, 진주중부농업협동조합이 진주 지역 농식품 구매와 공급 확대를 위한 먹거리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은 진주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을 중앙관세분석소 구내식당 식재료로 공급하고 구매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는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고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을 포상 또는 우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창원시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는 어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를 체결하고 시장 개방과 포괄적 교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은 95.5%, 인도네시아는 93%의 수입 관세를 철폐하고 창원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과 철강 부문의 관세가 없어집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